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이탈리아의 대결이 일본에서 화제입니다. 2023 U20 월드컵 4강전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맞붙게 되자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의 악연이 21년 만에 다시 만나 운명의 대결을 펼친다 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이탈리아와 만난 한국 대표팀은 저돌적인 몸싸움과 투지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대결을 펼쳤고, 설기현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과 안정환 선수의 멋진 헤딩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었죠. 공동 개최국이었던 일본이 16강전에서 패하며 탈락한 것에 비해 한국은 이 경기를 이기고 8강전에서 스페인까지 물리치며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꽤나 배가 아픈 결과였죠. 그래서인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에는 한국이 이룩한 성과를 부정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U20 월드컵 4강전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일본인들에게도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죠. 일본 언론도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U20 월드컵 4강이 모두 결정. 전대회 준우승국인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생존, 준결승에서 2년의 이탈리아와 21년 만의 격돌. 4일 U20 월드컵 8강전이 끝나 이스라엘, 한국, 이탈리아, 우루과이가 4강에 올랐다. 일본을 조별리그에서 꺾었던 이스라엘은 3일 8강전에서 브라질과 대전. 두 차례 리드당했지만 끈질기게 따라붙어 연장전의 사투로 들어섰고, 연장 전반 추가 시간에 에이스인 공격수 다비드 트거만이 날카로운 반격으로 결승골을 터뜨려 남미의 강적으로부터 큰 승리를 따냈다. 첫 출전부터 멋지게 4강에 올랐다. 16강전에서 잉글랜드와 유럽 열강 대결을 벌여 승리한 이탈리아는 3일 8강전에서 콜롬비아와 대전. 전반 9분 미드필더 체사레 카사데이가 이번 대회 최다골을 독주하는 6골째를 왼쪽 코너킥에서 뽑아내고 이후에도 착실히 추가점을 내며 3대1로 승리했다. 전전대회 3위, 전대회 4위로 최근에 좋은 성적이 계속되고 있다. 세 대회 연속으로 4강에 올랐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8강에 오른 한국은 4일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와 대전. 이번 대회 굴지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상대에게 크게 고전을 당했지만 0대0으로 연장전으로 넘어가고, 연장 전반 5분에 미드필더 이승원의 왼쪽 코너킥으로부터 수비수 최석현이 헤딩골을 터뜨려 슈팅수 4대21의 열세 속에서도 1대0으로 승리했다. 전대회 준우승에 이어 4강이 되었다. 우루과이는 4일 8강전에서 이번 대회 전승인 미국과 대전. 전날 3일에 열린 두 경기에서 남미세가 연파당했다고 하는 나쁜 흐름도 있었지만 전반 21분 에이스인 공격수 안데르손 두아르테가 선제골을 넣고 후반 11분에는 미국 수비수의 자책골로 추가점을 내며 2대0으로 승리했다. 현지인 남미에서 유일하게 생존. 4위였던 2017년 대회 이후 4강이 되었다. 준결승은 9일에 열리며 제1경기에서는 우루과이와 이스라엘이 대전, 제2경기에서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2회 연속 결승 진출이 걸린 한국이 이탈리아와 싸운다. 양측은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대전에서 오심소동으로 큰 무리를 빚었던 인연이 있는 사이. 월드컵에서 양국이 싸우는 것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그때 이후 21년 만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은 그 한일 월드컵의 인연을 부모의 이야기로밖에 알지 못하겠지만, 모든 카테고리에서 21년 만의 대전이라면 그 한국의 눈부신 활약과 이탈리아의 분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찌됐든 주목되는 경기네요. 둘 다 힘내라. 한국이 여기까지 이기고 남은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에 최선을 다하고 깔끔하게 이기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싸움 방식은 이런 세계대회에서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게 교훈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다음 상대는 그 2년의 상대인 이탈리아입니다. 승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탈리아도 이기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축구를 하니까 기대된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의 U20은 한국을 거의 이기지 못했지만 U20 월드컵에서는 일본이 더 높은 성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다. 지금은 그게 반대로 되고 있어. 그것이 몇 년 후, 십수년 후에 A대표의 결과에 반영될지도 몰라. 아니, U20의 일본 대표는 아시아 예선에서 4회 연속으로 탈락했었잖아. 일본 실력으로 지지 않았어. 운이 너무 좋지 않았을 뿐. 감독들도 그렇고. 분하고 이기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유스니까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세대라면 주전의 절반 정도는 A대표가 되지 못해. 그 후에 강화와 개개인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우승을 했던 황금 세대나 16강까지 갔던 리듬 타는 세대보다도 다른 세대가 활약한 느낌도 있다. 다만 이스라엘의 미래는 주목하고 싶어. U20 월드컵의 결과가 A 대표팀의 결과로 반영된다면 10년 전의 4강이었던 이라크는 왜 러시아 월드컵이나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을까? 2015년 U20 우승국인 세르비아는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탈락. 2019년 U20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4년 뒤인 현재 유럽 클럽에서 뛰는 선수 숫자가 일본과 비교해서 적다. 2019년 U20 월드컵 세대거나 아래 세대로 유럽에서 뛰는 사람은 헨트의 홍현석, 마요르카의 이강인, 셀틱의 오연규 정도겠지. 일본은 이토, 쿠보, 스가와라, 코츠키, 아펠캄프, 사이토 쿠우키, 세코, 다가와, 혼마, 하라 등 많이 있다. U20에서 결과를 내는 것이 A대표의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확실해. U20에 10년 전부터 계속 나가지 못했지만 그 녀석들이 지금 A대표 주력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 뭐 우승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올림픽도 포함해서 강국은 주력 선수가 안 나오니까. 전 대회는 쿠보도 없었고 강국은 다르겠지만 우승에도 월드컵으로 거의 연결되지 않아. 올림픽 우승국 멕시코나 전대회 U20 우승국 우크라이나, 준우승인 한국과 베네수엘라. 월드컵에서 16강이 최고고 이스라엘도 월드컵에서는 예선 탈락이라고 생각해. 참고로 멕시코가 본가지만 일본과 한국은 그것을 모방해서 유스 세대의 경기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즉 다른 팀보다 완성도가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는 월드컵과 다르게 조건이 다르니까 상당히 강호를 이길 수 있지. 일본도 세네갈이 이겼고 과거 U17에서는 네덜란드에 압승했다. U17 네덜란드는 결승 토너먼트에서는 완성되어 다른 팀이었지만 예선에서 위였던 아시아팀이 한국보다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봐도 원정 경험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아시아 국가에게 이 대회는 대회 후 이적과 감독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주체야. 2년의 대전은 주목되지. 많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VAR이 있는 현재는 쉽게 되지 않을 거야. VAR이 있어도 비리는 저지를 수 있다는 걸 프리미어리그가 이미 알려줬겠지. 다시 한번 일본은 감독의 책임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네. 그 변명은 잊을 수 없어. 야, 그 멤버로 이겨라 는 너무 심해. 이기겠다 이런 각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완전 골짜기 세대야. 일본 축구계는 육성 시스템의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로 제대로 연습하지 못한 세대는 전혀 변명이 되지 않아. 전 세계에 코로나가 만연했으니 조건은 다 똑같아. 결과가 월드컵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클럽에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레벨의 선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가? 아시아를 제외하고 유럽과 남미는 어려도 A대표에 들거나 클럽 주전 레벨이 있네요. 이 대회에 나온 선수는 시즌 막판 클럽팀에서 이탈하는 것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레벨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남은 아시아 국가로서 우승을 목표로 노력하길 바란다. 힘내라 한국. 이번 대회 선수들에게 그 경기의 VTR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탈리아 선수들은 투지로 불타겠지. 한국 선수들은? U20 대회에서 우승해도 A대표팀으로 가는 것은 몇몇 선수들 뿐이고 세계화 경험을 쌓았을 뿐으로 영향은 없어. 세계화의 경험을 쌓는 것은 귀중한 기회일 텐데. 그 시합은 심했다. 이탈리아의 보물 말디니에게 머리차기라니 보통은 못하지. 잠브로타 허벅지에 드롭킥도 있었죠. U20 세대에게 21년 전의 인연은, 게다가 그 인연은 이탈리아 쪽이잖아? 심판 매수 문제. 이탈리아도 무솔리니가 심판 매수해서 1938년 월드컵에서 우승했었는데, 그러니까 2002년의 그 경기에 관해서는 피차 일반. 서로 조심하자. 로 끝.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탈리아가 압승을 거두었죠. 이 네 팀은 어디가 우승할지 전혀 예측이 안 돼. 이탈리아 힘내라. 난 옛날부터 세리에아를 좋아해서. 이탈리아 힘내라. 이탈리아 힘내라. 언더 세대의 육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것 같네요. 이탈리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2002는 심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우승했으면 좋겠어. 아시아 대표로서 모두의 바람이야. 이탈리아 파이팅. 2002의 복수다. 심플하게 한국 힘내라. 이번에는 분하지만 해줬으면 좋겠어. 한국 선수 불쌍하다. 선배로부터의 부정적인 유산. 천년을 잊지 않는 국민성이라든가 역시 이상해. 해도 당해도. 말디니의 머리를 쳤던 바보가 생각났다. 어게인 2002. 어쨌든 한국 져라. 부탁해 이탈리아. 2년의 대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신뢰야. 현지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면 여러가지로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해.
한국 선수가 심판한 것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투덜대는 건 싸움의 징계의 울부짖음이야. 그때의 한국은 확실히 강했다. 이번에도 모두 솔직하게 한국팀을 칭찬하지 않으면 안 돼. 일본은 나이지리아를 이길 수 없었어. 모두 한국을 응원합시다. 서포터에게 국경은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탈리아는 나이지리아에게 0대2로 패했지만 브라질을 3대2로 이기고 잉글랜드를 2대1로 이겼으며 콜롬비아를 3대1로 물리친 강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팀도 이번 대회에서 무패 행진 중인 강팀이죠. 한국과 이탈리아는 그동안 U20 세대에서 역대 2번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1981년 U20 호주 월드컵에서는 당시 최고의 유망주였던 최순호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며 4대1 대승을 거두었고 2000년 일본에서 열렸던 친선 경기에서는 이천수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었죠. 이탈리아가 강팀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코 이기지 못할 상대는 아닙니다. 부디 우리 대표팀의 꿈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